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이 괜찮냐 걱정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뭐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네요. 예, 그게 지금 그 폭동이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폭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뭐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통행 금지가 생기고 뭐 어떤 데는 또 뭐 아침 그러니까 정오까지 왔다 갔다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뭐 1시부터는 통행 금지, 뭐 어떤 데는 저녁, 어떤 데는 저녁으로 그냥 다 통행 금지. 그다음에 뭐 주방위군. 미국에서는 큰 일이 있으면 이제 경찰이라든지 그런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군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LA 같은 경우는 지금 주방위군이 지금 나섰고요. 그다음에 뉴욕 쪽도 주방위군이 나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좀 흑인들이 또 많은 지역 루지아나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심각한 것 같고, 근데 달라스는 예 흑인질이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이 뭐 저희는 통행 금지가 일부 지역 지금 달라스의 남쪽 지역 일부에서 있긴 한데 뭐 저희가 많은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데는 아직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기로 돌아가서요. 오늘 융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인 관계되는 융자에 대해서는 우리 클레어 송 에이전트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럼 일단 융자는 이제 모기지, 그러면 이제 주택에 들어가는 융자를 모기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조금 더 큰 그 개념의 융자는 이제 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 융자 종류에는 크게 이제 QM이라는 게 있고, 난 Q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QM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니 메이, 프레디 맥이라는 융자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좀 은행만 상대를 하는 은행, 뭐 한국에는 한국은행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레디 맥, 페니 메이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들은 QM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시 사겠다, 그 채권을 사겠다 이런 건 QM이라 그러고, 난 QM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그 가이드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융자를 주는 은행이라든지 뭐 은행 말고도 융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데서 아니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난 QM이라 그래요. 그래서 QM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주택융자는 글쎄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70% 이상은 QM 모기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서류들을 다 갖춰갖고 하는 뭐 소득 증명이라든지 본인의 크레딧 점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딱히 그렇게 해당이 안 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QM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난 QM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QM에서 해당되는 부분 중에 뭐 본인의 소득 아니면 크레딧 스코어 뭐 이런 점수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은행에서는 그냥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이제 대신 뭐 이자를 조금 높게 할게. 뭐 이런 게 이제 난 QM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한 회사에 제가 그 브로셔를 쓴 건데요. 그 회사는 이제 뭐 이런 주들을 지금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 인컴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소득이 얼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어떤 서류를 내라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노 인컴 닥이라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다운페이가 조금 높죠. 15%, 20%, 25%. 그 QM 모기지는 적게는 3.5%, 3%도 가능하세요. 그 전체 금액, 그 구입 가격의 3%,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 20%는 하지만 이런 난 QM은 조금 높고요. 근데 또 예, 전버론 같은 거는 뭐 여기서 넘어갈게요. 이건 딱히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난 QM 중에 Foreign National Progra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인을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게 요건데 포린 내셔널 프로그램을 하는 은행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미국계 은행도 있고 아니면 중국계 은행도 있고. 근데 오늘 좀 예시를 드릴 거는 한국계 은행이죠. 그러니까 신한은행 아메리카라는
신한은행에서 출자를 한 회사긴 하지만 사실 뭐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 돈을 여기 맘대로 옮기시고 이런 건 아니시고요. 그냥 각각 나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외환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따르셔서 뭐 하지만 그 장점은 한국에 있는 소득 서류, 한국에 있는 세금 보고 서류 같은 거를 이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보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다른 포린 내셔널 프로그램을 하는 은행일지라도 예를 들어 그게 중국계 은행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서류를 모든 거를 다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야 이래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게 커머셜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모기지라는 거는 그 레지던셜, 그러니까 거주용으로 사는 거에 모기지라는 용어를 쓰고 커머셜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럼 커머셜은 외국인, 내국인을 딱히 구분을 안 하는 은행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그 사람의 어떤 투자를 했던 기록이라든지 경력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이런 뭐 미팅을 통해서 패시픽 리얼티를 통해서 미국에 어떤 투자를 한번 하셨어요. 첫 번째 용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좀 이 과정이. 그렇지만 자 이제 투자를 한 경력이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이게 뭐 외국인이고 뭐건 간에 그냥 어떤 그 투자하는 걸로서 론은 또 이런 게 해당이 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쪽 거는 설명을 지금 딱히 요거를 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게 되면 필요하실 때 포린 내셔널 프로그램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걸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융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신한은행 상품에 대해서 클레어송 에이전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편안하고 조금 더 쉽게 그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이쪽에 신한은행의 자회사로 100% 지분이 이제 미국 아메리카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하는 그 신한은행 론 우리 융자 팀과 또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은 되게 큰 도움이 되겠다. 우리 태평양 리얼티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가장 궁금하셨던 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자금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나 아니면 사실 융자나 금액이나 방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한번 제가 이제 쉐어하기 시작하면 잘 안 보여서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이 섹션의 융자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케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자격이 되는 조건의 모기지, 다큐멘트 그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모기지. 그리고 혹시 저기 화면을 그 오른쪽 밑에 보면 풀 스크린으로 만드는 걸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상품은 신한은행 상품이에요. 신한은행은 아마 우리 고객님들이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회사랑 이 회사랑이 이름은 같지만 운영 방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쪽은 미국 은행법, 미국 자금의 흐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져 있고 또한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은 한국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고객님들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 제공하는 우리 홈 모기지. 홈 모기지라 하면 주택으로 해당되는 융자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떤지, 그 상품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 제공하는 우리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국에 계신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하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융자 금액이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때 당일에 그 사람의 가진 자산과
아니면 그 사람의 소득 구조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도를 통해서 당일에 사전 승인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홈 모기지는요 30년으로 고정 이율로 가져가요. 근데 사실 우리 고객님들은 5년, 7년 이렇게 단기 투자한 다음에 집을 바꾸실 경우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가지고 계실 수도 계실 테고 조금 더 이렇게 그 플렉서빌리티라 그러죠. 그 유형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 이율로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동 이율이랑 조합해서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할까를 따져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렴한 은행 수수료, 이번에 이쪽에서 론 센터를 런칭하면서요. 다른 미국 회사 아니면 어느 한인 다른 론 업체보다 조금 더 낮게 중간중간 프로세싱 비, 중간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들을 좀 낮게 측정했더라고요. 요것들은 조금 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들어가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궁금하실 은행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말은 한국에 있는 소득,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소득, 자영업을 하시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던 그런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융자를 빌려주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한국인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융자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를 봐요. 뭐냐면 현재 얼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현재 자산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신용도가 좋은지 사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꼼꼼하게 이렇게 융자 금액을 갚아가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 믿음을 더 주는 사람으로서 이자율을 낮춰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미국에서의 융자는요. 그런데 그런 크레딧 조회를 이쪽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유리하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그 정도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 중간에 복잡하죠. 뭐 LTV가 뭐고 크레딧 스코어가 뭐고 이런 거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곳에서 텍스 리턴 하시는 분, 텍스 리턴이라 하면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보통 시민권, 영주권 투자자로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텍스 리턴을 안 하시는 분. 그 말은 이곳에서의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고객님들은 한국에서 하시니까 아마 텍스 리턴 엑스플리시트는 세금 신고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상품들을 아마 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뭐 LTV가 어째서 크레딧 스코어 이렇게는 지금 상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 소득 적용 가능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임대소득이 있으시는 분, 아니면 한국에 어떤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는 분,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유학생으로 내 자녀를 이제 유학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뭐 구대원이라든지 미국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저기 강 이사님 그 V2N이라는 분이 지금 전화기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분께 좀 이거 음소거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자녀분이 공부를 하면 이제 사실 이곳에서 거주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뭐 집을 렌트를 얻어도 되지만 그 돈이 그 돈이면 차라리 내 자산을 남길 수 있는 집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집을 살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집을 사 하고서 그냥 렌트로 버리는 돈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 부모님의 소득을 사용하여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소득으로 전체 금액을 다 내시는 게 아니라 일부 금만 디파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간의 돈만 이렇게 묻어두고 나머지 한 뭐 그 전체 금액 80% 정도를 론을 받아갖고 쓰실 7, 80%를 론을 받아서 사시는 경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이들과 유학 중인 부모 대부분 기러기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와 계시고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와 계시고 남편분들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역시 배우자분, 뭐 남편분들이 일하시든지 아니면 뭐 혹시 아내분이 일하시든지 그런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해서 론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케이스를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조론 소득 가능 프로그램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이곳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 이것은 이곳에서 론이
확정이 되어서 론이 나가서 클로징이 됐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사됐다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그 연금 증서를 인컴으로 인정받으셔서 론을 받으셨고 집을 구입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한국 법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소속은 근로소속은 한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한국 소속인 회사에서 돈을 받은 그 근로소득을 인정하여서 직장 근무 기간, 직장 근무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인정받으셔서 론을 받으시고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유학 중인 부모, 어린이들 때문에 이제 유학 오신 그런 분들,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남편, 배우자분의 소득을 사용해서 F1, 보통 F1 비자로 많이 오시죠. 어머니가 F1 비자로, 학생 비자로 오시고 남편분의 소득을 인컴으로 인정받으셔서 론을 받으셔서 집을 구입하셨어요. 이건 실제 일어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오케이, 나는 이제 한국에서 일도 하고 뭐 자산도 있어서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두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 라고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이런 소득이 필요해요. 소득 금액 증명은 2년치, 아니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2년치. 월급 증명자들은 이 사람이 그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고 있는다는 재직 증명서, 또는 아까 자산이 계신 분, 임대계약서, 등기분, 등본, 이렇게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상가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요. 그러면서 재무제표 2년, 회사를 소유하신 분들이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회사를 소유하시는 분들. 그래서 과세, 세금을 낸 그 증명서 2년, 그리고 은행 통장 있죠? 자기 계좌, 그 거래내역서 3개월치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상품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내가 모든 필요 서류를 내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얼마나 걸려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 인터뷰로 근데 그 서류를 좀 봐야겠죠. 일단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재직하셨는지 그러한 개인의 상황을 보시고 당일로 융자 여부를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것을 쓰게 되죠.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론을 받기로 등록합니다 하는 그런 서류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프레이저라는 감정도 들어가야 되고 크레딧 리포트, 이 사람 신용도가 좋은지도 봐야 되고 타이틀 서치라는 내가 살고자 하는 집에 문서에 뭔가 결함은 없는지 그런 체크도 해야 되고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융자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모든 서류를 봤을 때 꼼꼼하게 봤을 때 이 사람에겐 빌려줘도 되겠다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과정 프로세싱, 이 과정이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율이 이분은 뭐 3점 몇 프로, 4점 몇 프로의 이자율로 뭐 30년 고정 아니면 5년 변동에 나머지 5년을 뭐 이유를 바꿉니다. 아니면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옵션을 드리면서 확정이 되고 클로징, 계약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플라이 하는 순간 제가 이걸 합니다라고 신청서를 넣는 순간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클레어 씨, 잠시만요. 요거 제가 네. 조금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네. 30일 이내라고 저희가 굳이 여기다 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짧다고 쓴 거예요. 이게 긴 게 아니고, 대부분의 포린 내셔널 프로그램은요, 30일에 되는 은행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45일이나 60일 그 이상 걸리는 은행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융자는 약 30일 아니면 좀 빠르면 한 3주. 근데 이제 한국은 자설을 하고 나서 뭐 한 5일 뭐 이 정도면은 융자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은행에서 자설을 하고 법무사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어떤 등기 같은 거를 옮기고 그러면 되지만 조금 미국을 굳이 따지면 뭐 법무사, 신탁회사 이런 게 타이틀 회사인데 좀 업무가 다른 게 뭐냐면요. 본인이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융자 어플리케이션을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자서죠. 그러니까 그걸 은행에 가서 하시는 게 대체로. 그런데 이제 저거는 이사인도 가능은 하신데 특히나 포린 내셔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사인이 가능한 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좀 자기네들 마음인데
아무튼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본인 사인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을 하는 단계에서 정말 많은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 수로 굳이 말하면은 거의 200페이지 되는 거를 사인을 한 50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한은행 분들과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이거를 그런 어플리케이션 단계 아니면 집을 어떤 계약을 하는 단계에 여기 한번 오시고, 또 여기 30일 뭐 40일 이렇게 머무실 수는 없잖아요. 가셨다가 클로징 단계에 또 오시고, 이게 어려우시니까 한 번만 하는 쪽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거를 하시건 뒤쪽에 거를 하시건인데, 한 번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리로 서명을 한다라는 서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POA라 그러거든요. 파워 오브 어터니. 이 사람이 이러이런 건을 나 대신에 사인을 한다라는 거를 서류를 만드시면 은행에서도 인정을 우리도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서류는 이제 미국 법상 아니면 텍사스 법상 아니면 미국 은행 법상 리모틀리 이쪽에서 저 분야 하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못 하고요. 그 서류를 사인을 할 사람과 또 그 의뢰를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군데에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일이 빠른 거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미국을 방문하시는 걸로 클로징이 가능하게끔 그 정도 방법은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요, 저희도 사실 이 태평이랑 리얼트랑 이 랜선 미팅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프로세스랑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중간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도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하는데, 마침 이제 타이밍도 맞기도 맞았고, 또 상품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실 자세한 이율이라든지 자세한 그 재정 상황은 조금 이제 상담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생기시거나 그렇게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특별한 신한은행 아메리카 홈 모기지 상품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우리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